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까지도 세금 수입이 9월까지 세금이 5조 6천억 정도 적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한 고민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과 진행 정도를 미뤄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 수입 감소와 적자 재정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가라앉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또 다른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어디로부터 출현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고 그런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도 변화가 가져온 기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양한 그런 명암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 그 자체로만 보면은 엄청난 제도 변혁에 속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 하락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변화가 또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반찬거리 시장입니다. 11월 8일 날 편의점 업계의 강자인 CU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반찬 카테고리의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2.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72.3%는 단순히 급증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9년도 1월부터 10월 사이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1%가 성장했습니다. 폭발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5년도에는 불과 2.4% 성장했고 2016년도에는 8%, 2017년도에는 13.1%의 성장에 그쳤던 반찬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폭증했을까? 충분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음식점업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정착시켰고 이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편의점으로부터 간단하게 반찬류를 구입하는 그런 소비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경제 주체가 바로 기업가들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큰 이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CU는 김과 김침, 밑반찬, 메인 반찬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무려 120여 개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120여 개 정도의 수치는 3년 전에 비해서 2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대개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편의점으로부터 도시락과 같은 간편식품 혹은 즉석식품 등을 구매했는데 이제는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반찬류를 편의점으로부터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서 하나의 큰 기회가 만들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제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할 때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 선호의 변화가 가져온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옳은 일이다 혹은 옳지 않은 일이다, 과한 일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일단 배제하고 그냥 일어난 사건에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룹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명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1.6% 늘었습니다. 아마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불황이 낳은 또 하나의 빛과 그림자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양극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20대 소비자의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4.4%나 증가했습니다. 이 84.4%라는 것은 그야말로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20대, 30대 명품 소비자를 타겟한 VIP 소비가 전체 백화점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이런 놀라운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다수의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옳다 옳지 않다는 그런 가치 판단은 잠시 배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시장이 저가시장과 고가시장으로 철저하게 양분화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불황이 심화되면 될수록 저가시장은 활성화되겠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고가시장의 성장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젊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N4 세대지만 자신이 반드시 갖고 싶은 것,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비활동,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돈을 쓰겠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른바 취향 소비의 등장입니다. 괴취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 취향 존중의 사회라는 큰 트렌드에서 보면은 소비도 이런 시대 정신의 하나의 부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젊은이가 점심으로 1,000원 내에 삼각 김밥을 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십만 원대의 구두를 구입하는 기성세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성이 넘쳐나는 그런 소비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짙은 불황이 경제 전체에 암울함을 드리우지만 경제 주체들이 다들 또 생존에 여념이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불황과 제도 변화가 가져온 또 불황과 시대 정신의 변화가 가져온 그런 일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기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곳이 시장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불황 속에서도 진취적인 정신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